안녕하십니까, 히트다 히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안성에 위치한 장광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복장을, 잠바를 벗은 상태입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잠바를 벗은 상태고요. 오후 낚시를 한번 짬낚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과연 이쪽 안성의 장광낚시터는 봄이 왔는지를 체크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짬낚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는 장광낚시터는 24번과 여기 6번이 터지기 시작하면 봄이 온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더 틀어야 되죠. 2시 방향으로 틀어서 2호대로 던지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을 한 12시 반만 틀었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도 2구대를 폈습니다. 2호대가 아닌 2구대를 핀 이유는 2시 방향으로 해서 2호대를 피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식상해서 2구대로 해서 약간 한 12도만 틀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왼쪽 대가, 오른쪽 대가 기둥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쌍포로 2구대로 할 겁니다. 2호대를 하지 않고요. 2구대를 해서, 자, 요랬을 때도 나올까? 만약 이쪽에서도 나온다면 완연한 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수온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온은 8도 정도 나옵니다. 바닥 수온이 8도 정도 나오면 뭐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짬낚으로 해서 조항이 좀 어떤지, 붕어 얼굴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 뭐 2호대로 해서 2시 방향으로 트는 게 아니라 약간만 12시 반 방향으로 해서 2구대로 진행을 해서 붕어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체크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봄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쪽은 이랬을 때도 붕어가 나온다면 봄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봄 점검차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이야기 보따리를 풀 겁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풀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은 준비를 해놨고요. 떡밥은 323이 하고, 이번에는 아쿠아 블루 단품 이렇게 2개로 짝밥을 할 거고, 3232에는 아쿠아텍 X로 해서 어부는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밥으로 오늘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면, 봉돌도 달라졌고 제가 사용하는 와이어도 달라졌습니다. 편대는 아직 공개 미정이라서 편대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제가 쓰는 와이어와 봉돌이 달라졌고요. 편대와 봉돌은 모두 다 이 채비들은 특허가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원테이크고요. 봉돌이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간결해졌다는 거는 막 나누지 않아도 봉돌이 한 3분의 1, 30%로 봉돌의 종류가 줄어들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기 전에 자세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직 도금도 안 된 상태입니다. 크롬 도금을 해야 되는데 색깔을 이제 다르게 될 건데, 저는 샘플이라서 도금이 안 된 상태고요. 좀 최대한으로 간결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봉돌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테스트를 요청해서 진행을 했고요. 편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특허 출원까지 1년 정도가 걸렸고요. 꽤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해서 아마 제가 작년 가을서부터 디테일로 채비를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거고, 특허 출원까지 마치고 이제 본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봉돌도 달라지고 와이어도 달라지고, 와이어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냐, 두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강도는 똑같이 나오면서 반으로 줄어서 헛입질이 최대한 적게끔 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강성과 합사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모아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와이어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우면서 직진성은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뽕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를 넓게 함으로써 70%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30%만 갖고 있으면 2g대에서부터 7g대까지 찌를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아마 자세하게 작품이 나올 때쯤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간결해졌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첫째는 좀 부담감, 소비자들, 낚시인의 입장에서 부담감이 최대한 적게끔 하기 위해서 주머니 사정을,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뒀고요. 두 번째는 좀 실효성,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막 종류가 많고 막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간결성에 중점을 두고 제가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수정 보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뭐 저는 대만족스럽게 이제 제품이 나와서 대만족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설명을 좀 이따가도 한번 뽕돌 같은 경우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부는 여기는 아쿠아텍 엑스도 잘 먹고 블루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하는 거는 블루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232에는 아쿠아텍 X로 들어간 3232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형은 이렇게 경사가 져서 2시 반으로 틀면 수심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 돌 위에 얹어서 거기에 붕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많이 잡는 컨셉이 아니라 과연 봄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둥 바라보고, 오른쪽 대는 기둥을 바라보고 왼쪽 대는 그냥 정면으로 치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구대 레이서 R 2구 쌍포를 폈고요. 찌는 한쪽은 3.98 귀작, 박병기 선배님 찌죠. 귀작 3.98, 한쪽은 그 60cm, 한쪽은 3.65 해서 50cm 이렇게 해서 좀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편대는 한쪽은 0.5, 그러니까 짧은 찌죠. 3.5g 찌에는 0.5를 달았고요. 그다음 3.98에는 0.6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둘 다 제가 사용하는 와이어 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떡밥에 대해 왜 이거를 쓰는지 설명을 항상 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걔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떡밥을 3232를 넣은 이유는 3232는 먹이용도 되지만 집어용도 되지만 먹이용도 됩니다. 그래서 3232를 같이 투입을, 먹이용하고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대가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이쪽 지역은, 그래서 먹이용도 집어를 하면서 먹이도 취할 수 있게끔 해서 블루하고 현재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은 수심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수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 낚싯대와 오른쪽의 낚싯대의 수심대도 달라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몇 번 안 던졌는데 꼬물꼬물 되기 시작하네요. 벌써 붕어 얼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는데 여기 3시간 반 걸렸어요. 굉장히 막혀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오는데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오후 낚시만 진행을 할 건데요.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정도 한번 짬낚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판단 쓰거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자, 찌가 지금 잘 안 보여서 햇볕을 정면으로 받아서 편광을 써도 물결이 치니까 잘 안 보여서 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짬낚을 할 거라서 외대로 진행을 해서 왼쪽 대는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면, 햇볕이 정면인데다가 물결이 치니까 잘 안 보이네요. 한 대를 빼겠습니다. 과감히 한 대를 빼고요. 히트 첫 수가 나왔습니다.
자, 외대로 바꾸고 첫 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와, 얼마 만에 보는 봄붕어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첫 수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쌍포와 외포의 장단점이 있는데 집중력이나 그리고 치가 잘 안 보일 때는 외포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한 대를 접었고요. 또 집어하는 데는 또 쌍포가 더 낫죠.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포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외포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밑밥질하고 있는데 꼬리에 나왔습니다. 꼬리에 밑밥질하고 있는데 빨리 3232를 빼내려고, 그리고 아쿠아텍 X하고 블루 단품으로 하기 위해서 3232만 지금 투입해서 빨리 빼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꼬리에 나왔습니다. 향어입니다. 향어. 예,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집어는 되고 있나 보네요. 지금 3232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요거를 50cc 기준으로 넣은 걸 한 바가지를 던지고 나서요, 아쿠아텍 X 단품하고 아쿠아 블루 단품 요렇게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러고 있는 사이에 어찌됐든 뭐 붕어도 보고 향어는 한 뭐 28, 2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향어도 보고 봤네요. 아, 오래간만에 이 생명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 2번 꽝을 쳐가지고, 물론 뭐 포천권이라서, 근데 포천권도 이번 주에는 영상 17도, 18도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낚시하기도 딱 좋은 날씨고. 자,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한쪽에는 블루, 한쪽에는 아쿠아텍 X 이렇게 해서 잡아 넣겠습니다. 3231을 얼른 넣었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외포일 경우 가장 강과시에서는 안 되는 게 떡밥질을 밑밥을 안 줘주면 안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외포를 하게 되면 밑밥을 잘 안 주게 되거든요. 이 가만히 쳐다보게, 혹시나 입질할까 싶어서 쳐다보게, 쌍포일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일단은 3231을 한 바가지를 50cc 기준으로 아까 개놓은 거 남은 거를 넣었고요. 지금은 2개를 단품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상황을 보고 밑밥질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3231을 다시 또 투입하는 쪽으로, 그래서 또 짝반을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일단 입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찌가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얕은 입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카메라에도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서 단품으로 해서 한번 입질을 받아내려고 변화를 줬습니다.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이 정읍이 아닌데요. 지금 집어는 됐습니다. 이제 집어는 됐는데, 집어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자동빵이라고 하죠. 떡밥 깔려고 하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뭐 붕어를 계속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아, 이번엔 정확하게 봤습니다. 붕어하게 한 마디 이상을. 아, 손맛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거라. 아, 12시 정읍에 딱 걸렸습니다. 이 맛이죠, 이 맛. 이 맛에 낚시를 하죠. 자, 깨끗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황금색이네요. 방생하겠습니다. 황금색 붕어가 찌를 중후하게 올려줬습니다. 봄이 이쪽은 오긴 왔네요. 이렇게 던져도 고기가 나오니까 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히트. 자, 이 물결 속에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 좋다. 그래도 붕어 얼굴을 자주 보니까 좋네요. 자, 이렇게 또 12시 정업으로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봄철에는 어느 낚시터를 가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는 대를 외포로 이제 전환하기도 한다라는 가정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분할채비, 이제 원봉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분할채비 같은 경우는 수이벨이 됐든 편대가 됐든 2마디 또는 3마디를 내놓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결이 치면 안 보입니다. 지올림이 쭉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반마디 한마디 안 보일 때는 목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낮추냐면, 예를 들어서 2마디가 돼 있는 거를 케미꼬지까지 낮추겠다 했을 때는 그 2마디를 상쇄하는 오링을 박아버리면 됩니다. 오링을 박고 목수를 낮춰서 케미꼬지가 수면에 달랑말랑하게, 왜 또 푹 당기면 표면 장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달랑말랑하게 해서 벌어지면 때린다 하면 시야의 보기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대한 내가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낮추지 마시고, 딸깍을 하신 분들은 그냥 낮추시지 마시고, 한마디면 한마디, 2마디면 2마디에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오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찝으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제 봄철 출조를 나가실 거니까요. 저는 조금 더 낚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짬낚시 낮에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할 예정이라서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봉돌을 설명을 드리면, 이 봉돌을 요 봉과 요 봉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봉돌이 5단위로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2g, 그 다음에 2.5g, 그러니까 0.5단위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봉돌의 숫자가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봉과 봉돌만 있어야 되는데 봉돌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진다. 그래서 지금 샘플이라서 크릴 도금이 안 된 상태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딸깍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중량을, 그럼 0.5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링이 0.1과 0.2가 있습니다. 그래서 0.1을, 이건 지금 0.2거든요 0.2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0.1을 넣어도 됩니다. 그럼 5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예,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래서 봉돌의 첫째는, 봉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봉돌의 숫자를 줄였다. 그래서 0.5 단위로 나간다. 2, 2.5, 3, 3.5. 그 사이 것들은 이 오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0.1과 0.2가 있는 반면에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유, 그 사이 입질을 했네요. 일단 한 마리 끄집어내고, 자, 한 마리가 또 나왔는데 얼른 한 마리를 끄집어내고, 자, 뭐 어찌됐든 또 이렇게 한 마리 나온 거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비를 보시면, 채비를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비를 보시면 여기에도 오링을 지금 4개인가가 박혀져 있죠. 오링을 박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세 조정이죠. 미세 조정은 0.01, 0.0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은 이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바로 그냥 결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와이어가 아니라 합사일 때는 어떻게 하냐 질문하시는데, 달려있는 게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합사를 연결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강선이나 와이어를 사용하실 땐 이걸 빼서 결착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게 고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땐 고무링, 무게 조절을, 무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무링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핀클립에다가 연결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빼보면 0.1짜리를 하나를 넣었죠. 예, 0.1짜리 하나를 넣습니다. 0.1짜리 하나 넣고, 이게 1g짜리입니다. 이게 1g짜리고요. 이 봉 자체가 1.5g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g대의 찌를 맞추고 싶다면 이게 필요가 없고 다이렉트로 그냥 오링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0.2짜리를 이렇게 한 개를 넣든 두 개를 넣든, 그리고 0.1짜리도 넣고 미세 조정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부품들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뭘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봉과 봉돌로 이렇게 결합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6개월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진 겁니다. 그래서 편해지고 뭐 돌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꾹 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봉돌을 막 여러 개를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편리해졌다는 거, 조절하기가 편리해졌다는 게 이렇게 하면 결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봉돌 같은 경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세 조정 가능한 난도 있고 또 큰 조정이 가능한 난도 있어서 봉돌의 숫자가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 1, 1.5, 2, 2.5, 3, 3.5, 4, 4.5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오링으로, 큰 오링과 작은 오링으로 다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와, 막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푹 끼면 된다는 거, 이게 아주 편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결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편대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수입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달라진 점이고,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한번 현장이 아닌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이제 완제품이 나올 때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작년 10월서부터 지금까지 채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이렇게 봉돌도 나올 거고 와이어도 반 이상으로 준, 강도는 똑같으면서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졌죠. 그 와이어도 나올 거고 편대도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편대도 새로운 게 나올 거고, 이것들은 특허를 이미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데, 저도 완제품은 받지를 못해서 샘플만 해서 완제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감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숫자가 줄어들고 좀 간결해졌기 때문에 편해지고, 실효성 면에서도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봉돌의 크기가 좀 작아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고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기 못한 것들이 많았었다고. 근데 이런 사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봉돌과 와이어와 편대와 스위벨이 다 나올 예정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원테이크라는 브랜드로 나올 거고, 자세한 건 제품이 나올 때쯤 다시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철 낚시는 요 채비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6개월 이상, 편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제가 체크를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 권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품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제는 보따리를 하나를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보따리를 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4월 달쯤이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몇 분 안 남았지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찌올림 좋았습니다. 요 놈을 마지막으로 짬낚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힘이 쓰는데, 이 사이즈가 좋군요. 이 또 터지면 다시 한 마리 잡아야 되고요. 초박음한데
아이고, 지올림도 좋고 사이즈도 좋네요. 요놈을 마지막으로 짬낚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주둥이 빼주고요. 방생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52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2시간, 3시 반? 예,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해봤고요. 봄철이 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 나오는 2시 반 방향의 2호대를 치지 않고 약간 12시 반 방향의 저 봉을 기준으로 한번 2구대로 해봤습니다. 그거는 봄이 왔으면 이쪽에도 고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짬낙을 해봤는데 입질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계속 들어왔는데 바람이 터지다 보니까 미세한 입질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시력이 마이너스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결이 워낙 치다 보니까 미세한 입질은 잡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외대로 바꿔서 진행을 했고, 떡밥도 처음에 어느 정도 밑밥을 주기 위해서 3231을 진행하다가 양콩알 낚시로 해서 아쿠아텍 X와 블루를 사용해서 밑밥질을 하고, 또 깔끔한 입질을 보기 위해서 경원 글루텐 5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바람 불 때의 상황들을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계속 비공개로 장기간 한 거는 1년,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을 테스트한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명, 원테이크라는 브랜드명도 설명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봉돌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렸고, 변경된 와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조금씩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1시 반경에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수온을 찍어 보니까 영상 8도 나오더라고요. 영상 8도면 낚시할만 하거든요. 수온이, 고기도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래간만에 붕어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고요. 4시 현재도 바람은 불지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저도 이렇게 잠바를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온이 좋은 편입니다. 밤에는 그러더라도 쌀쌀하기 때문에 잠바 하나씩은 준비하시고요. 출조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상 15도에서 1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낮 기온이. 그러면 수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출조들 하시는데 참고들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